김동현 그리고 김희수 요 세 분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송사들이 그 이전부터 어제는 이제 청문회 당일이었으니까 또 보도가 나왔겠죠. 근데 그 이전에 6일까지 이미 그 이제 새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 보도들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참 아마 이게 신문도 마찬가지일 텐데 아쉬운 것이 뭐냐면요. 이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어떤 보도들이 나오는데 정말 정책 검증은 단 한 건도 없어요. 뭐 정책 검증이 하면 좀 이상. 그 사람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예를 들어서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 유엔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어떤 실무를 한 건지. 그러니까. 그래야 판단할 거 아니에요, 국민들도? 그죠. 거기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 정말 농담이 아니고 방송사에서는 신문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단 한 건도 그런 보도가 없습니다. 신문은 있긴 있습니다. 그래? 또는 뭐 그 사람의 정책적 색깔이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전혀 나오지 않는 거죠. 참 아쉬운 부분인데. 그러면은 무슨 보도만 하냐? 다 그냥 의혹 보도뿐이라는 거죠. 이게 참 그러니까 선거랑 약간 비슷한 선거 보도랑 약간 비슷한 경향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요즘 아무튼 의혹이 참 유행이야,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방송사들 또는 이제 다른 매체들, 언론들의 후보자들에 대한 이런 의혹 공세가 과연 정당하냐? 이런 보도들이 정말 잘된 보도들이냐? 의심의 눈초리가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5일과 6일 그 기간 동안 나왔던 방송사들의 새 후보자의 의혹 관련 보도를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요 이틀 동안 생각보다 그렇게 막 뭐 엄청나게 많은 보도를 낸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채널A가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를 냈어요. 채널A가 이틀 동안 이 새 후보자에 대한 의혹 보도량이 4건입니다. 그래서 4건이니까 뭐 하루 2건씩이니까 뭐 그렇게 썩 많이 한 건 아닌데, 아무튼 간에 이제 이 보도들은 전부 이제 의혹 보도들이다. 그래서 다른 방송사들도 2건에서 3건 정도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마 느끼신 분들이 있겠지만 대다수의 의혹 보도는 누구한테 쏠리냐면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한테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 5일과 6일 이틀 동안 나왔던 강경화 후보자 관련 의혹은 방송 보도에서는 한 2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이전에는 위장 전입이 큰 이슈였고요. 이 이제 청문회 직전인 5일과 6일 양일에는 딱 2가지인데, 그러니까 5일날 나온 그 의혹은 뭐냐면은 딸한테 돈을 줬는데 그 과정에서 증여세를 안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세 탈루 의혹입니다. 네. 그리고 6일날 나온 의혹은 강경화 후보자가 2004년도에 건물을 팔면서 다운 계약서를 썼다는 의혹입니다. 자, 요 2가지가 나오는데, 다운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7개 방송사가 다 보도를 했어요. 근데 딸에 대한 증여세 탈루, 요거는 채널A밖에 안 했습니다. 왜 그럴까 해서 봤더니 이 채널A 단독이에요. 4일날 단독을 냈더라고요. 근데 배나은 활동가랑 제가 어제 이 이제 강경화 후보자 의혹 보도를 이게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걸 논의를 하다가, 이게 이제 무슨 증여세 탈루냐면은 부산 해운대에 있는 콘도를 샀다가 팔면서 발생한 이득을 딸한테 줬는데 왜 증여세를 안 내냐, 이런 의혹인데, 이걸 채널A 단독인데 이거 동아일보도 단독을 냈죠. 신문사들이 보도를 안 해요, 아무도. 그러니까 동아일보도 사실 어떻게 보면 보도를 했다기보다는 표 안에다가 그런 의혹이 있다고 잠깐 한 줄 언급만 한 수준. 그러니까 채널A 단독인데 동아일보도 보도를 안 해준 거예요, 사실. 그죠. 되게 이상하죠. 다른 매체들도 거의 보도가 안 나와요. 아무튼간에. 근데 왜 안 한 거예요? 별거 뭐 아니어서? 제가 볼 때는 해명이 다 됐어요. 강경화 후보자가 해명이 다 됐고, 세금을 냈다며. 낸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 이게 그러니까 증여세 탈루가 3번째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지금 여러 개가 증여세 탈루가 3번째인데 이 3번째 탈루가 이제 채널A가 한 건데, 채널A도 자기네 보도 안에서 강경화 후보자의 이 해명을 다 말을 해주거든요. 그 해명만 보면요, 의혹이 아니에요. 끝났는 문제인데 괜히 단독을 내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내용인지는. 근데 그보다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이런 주요한 의혹들이 가만 보면요, 전부 자유한국당 또는 국민당에서 먼저 낸 거예요. 그래서 이 증여세 탈루 같은 경우에도 채널A 4일 단독이잖아요. 4일날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먼저 낮에 말을 한 거예요. 이런 의혹이 있다. 부산 해운대구에 콘도를 팔면서 이익이 발생했는데 그걸 딸한테 주면서 증여세를 안 냈다. 이전에도 증여세 안 낸 게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말을 하니까 뒤늦게 내지 않았냐. 이런 거는 완전히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다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채널A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단독을 붙여서 냈어요. 그거는 사실 다운표 보도 아닌가요? 그렇죠. 예. 왜 단독을 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더 새로운 내용. 이 의원께서 채널 A에게 단독권을 팔지 않으셨을까요? 이런 거예요. 딱 이런 거예요. 아니 그래도 먼저 그냥 말해버리면 그냥 그랬을 가능성이 언론사에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발언만 이거예요. 하시고 예. 자료는 다 채널 A로 줬어요. 그 이제 뭐 계약서라든가 네. 이런 증빙 서류들이 채널A 보도에서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언론사에서는 가장 먼저 보도하면 무조건 단독이. 이 사안이 알려져 있던 안 알려져 있던 상관없이 먼저 보도하면 단독이기 때문에 네. 우리도 앞으로 단독을 붙일까? 우리보다 먼저 지적한 사람이 없을 때는 단독. 부끄럽네요. 매일 단독 나오겠네. 자 그리고 하나 더 다운 계약서 이건 이제 봉천동에 있는 주택 세 채를 팔 때 다운 계약서 썼다는 건데 요것도 이제 6일날 요게 나온 건데 요것도 6일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 이분이 자유한국당의 청문회 대책회의에서 낮에 먼저 말을 했어요. 방송사에 또 그걸 다 받았어요. 이건 단독을 안 붙여요. 자세한 근거가 없나 봐. 아니면 윤영석 의원이 안 줬겠지. 그래서 이거는 다들 받았었어요. 자유한국당은 이 가운데 세 채를 파는 과정에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강경화 후보자는 답했습니다. 나는 당시 유엔에서 근무하던 때여서 이런 거래 가족들과 법무사가 알아서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문제인 게 뭐냐면은 아까 변호환독가가 다운표 보도라고 했는데 다운표 처리도 안 해요. 그냥 이런 의혹이 있다고 객관적인 것으로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당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나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의 발언을 그냥 덧붙여요. 불법 행위에 그런 그 의혹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중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국회의원이 말한 것처럼 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국회의원이 의혹을 말해서 의혹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자기네들이 보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양심을 지키려면 다운표 보도 처리를 해야죠.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채널A가 다운 계약서 뭐 이거 다른 방송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최소한 양심을 지키려면 자유한국당 윤영석 다운표 열고 다운 계약서 의혹 이렇게 나가야 되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방송사들이. 제가 볼 때 다른 매체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아니 자기네들이 취재한 것도 없이 그냥 그렇죠. 그 말만 있으면. 네. 그러니까 이거 좀 그 문제가 커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의 보도는. 저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도 소스를 누구한테 받아서 취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취재는 할 수 있잖아. 무조건 다운표 처리 안 하고 지금 말한 것처럼 취재가 제대로만 되면. 근데 이제 다운 계약서 문제를 막 비판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얘기하겠지만 다운 계약서가 시기가 언제인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얘기들을 다 붙인 다음에 그 자유한국당 어떤 의원은 이거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렇다. 이렇게 했으면 저는 그거 뭐 단독이든 뭐가 됐든 자기가 그 문제를 제대로 취재해서 보도했으면 괜찮은데 그 사람 주장을 그대로 가져와서 전혀 그것에 대한 해석이 없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최소한 양심을 지키면 다운표 보도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물론 취재를 안 하진 않았지.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다운 계약서 봉천동 다운 계약서 방송사니까 거길 가요. 취재를 한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취재를 한 거지. 네. 그 집에 가서 봤으니까 이렇게 막 화면으로 보여주니까. 아무튼간에 근데 보도의 핵심 내용은 이미 낮에 나온 거라고요 자유한국당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보도 행태 자체가 상당히 잘못됐다. 뭔가 추가적인 취재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 추가적인 검증이 있어야 돼요. 추가적인 검증. 검증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보도들이 상당수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증여세 탄로와 다운 계약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100% 그런 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송 보도에서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이 의혹 내용이 뭐고 방송사들이 검증을 했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다운표 보도를 했다 그래도 그렇게 썩 좋은 행태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특정 후보자, 그러니까 선거 후보자는 아니지만 특정 내각 후보자의 실명이 거론되는 폭로성 보도란 말이에요. 그런 보도의 경우에는 반드시 검증이 들어가야 돼요. 받았으면 안 돼요. 무조건. 물론 이게 이제 방송사들이 자기네가 열심히 취재해서 나온 뭔가 정말 단독, 순수한 의미의 단독이라면 보도를 할 수 있죠. 검증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그거 자체가 검증이 되잖아요. 검증의 의도가 되잖아요. 근데 심지어는 그런 경우에도 방송사들은 검증을 해야 돼요. 이게 사실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각계의 의견은 어떻게 되는지 찬반의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의혹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나오는 보도들 보면은 그런 검증을 전혀 행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채널A가 단독을 낸 증여세 탈루, 해운대 콘도 증여세 탈루 같은 경우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오늘 채널A는 강 후보자의 남편이 큰딸에게 콘도미니엄을 사주면서 이 딸이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취재했습니다.
콘도가 있는데 부산 해운대에 콘도가 있는데 그거를 이일병 교수죠. 남편분하고 큰 딸하고 공동명의로 구매를 해요. 구매했는데 9개월 만에 그걸 팔아요. 그걸 팔아서 이득이 발생하잖아요. 판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공동명의니까 팔았으니까 이득이 발생했으면 딸도 이득이잖아요. 자, 이게 지금 제기하는 의혹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증여세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빠가.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일병 교수가 전화를 하니까 이일병 교수가 다 얘기를 해요. 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법을 잘 몰랐다. 법을 잘 몰랐고 왜냐면은 나는 그때 팔았을 때 생긴 돈을 다 내가 가져갔다. 심지어는 그게 지금도 내 통장에 있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안 줘도 된다고 생각했다. 딸한테 돈 준 게 없으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냐면은 이 건에 대해서는 이일병 교수는 채널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증여세를 안 낸 잘못은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콘도 대금은 모두 내가 부담했다. 아내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경화 후보자가 뭐 일부 의도적으로 증여세를 탈루했다거나 이런 의혹까지 이런 것까지 가는 건 좀 무리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걸 채널이가 또 해명을 붙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요 할 말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단독을 붙여서 보도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간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다른 매체들이 보도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보도할 게 좀 너무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의혹이라고까지 할 게 좀 무리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강경화 후보자가 증여세 탈루가 3번째인데 증여세를 냈단 말이에요. 밝혀지자마자 미안하다 그러면서. 근데 지금 이거는 안 내요. 왜 안 낼까요? 낼 필요가 없으니까 안 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다른 매체도 보도를 안 하고 있다. 요런 저희가 생각이 가능하겠고 또 하나 다운계약서 의혹인데 다운계약서 이제 6일날 방송사에 다 보도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처장님이 방금 전에 살짝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다운계약서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이미 김상조 후보자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때 이게 검증의 기준이 마련됐어요. 우연찮게 하도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몇몇 매체에서는 팩트 체크도 했는데 우리나라에 부동산 매매 시 실거래가로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긴 게 2006년이에요. 법으로 그게 정해졌어요. 2006년 1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됐어요.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2005년 이전까지는 이런 법이 없었고 심지어는 공시 가격을 정하는 법도 없었어요. 공시 가격대로 우리가 지금 공시지가로 말하는 공시지가도 심지어는 실거래가보다 훨씬 싸다 그래서 지금 다운계약서 가지고 자꾸 욕하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2005년 이전에는 공시지가로 신고해야 된다는 법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표준거래액이라 그래가지고요. 그냥 이게 표준거래 말이 어려서 그렇지. 그냥 사람 시중에서 그냥 예를 들어 뭐 부동산 그 복덕방이 많으니까 이런 데서 대충 얼마에 팔린다고 소문이 돌더라. 그냥 그래서 그거를 신고하면 돼요. 근데 매매자들이 본인들이 잘 안 해요. 모르니까. 그래서 보통 부동산이 대행을 하죠. 그래서 부동산 업자들이 그냥 자기네 관행대로 말 그대로 관행대로 이건 뭐 우리가 이 정도 가격에 팔 때 이렇게 광고를 그렇게 올렸으니까 그냥 이 정도 가격에 그냥 신고하자. 그래서 실거래가보다 낮게 하죠. 또.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오랜 관행이었어요. 2005년에 자꾸 그게 문제가 제기되니까 최소한 공시지가로는 해라라는 법이 생겨서 공시지가로 하는데 부동산 버블이 너무 끼다 보니까 공시지가보다도 훨씬 비싸게 팔리죠. 사실은. 그래서 2006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많아가지고 실거래가로 거래 신고를 해라 그래서 지금은 그게 상식이죠. 그렇게 안 하면 또 벌금을 물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운계약서가 뭐냐면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하는 거니까 다운계약서 의혹을 제기할 때는 그 거래 시점을 봐서 불법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이게 김상조 후보자 관련 보도에서 사람들이 많이 지적을 해서 이게 이제 마련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김상조 후보자가 2006년 이전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방송사들이 6월 6일 날 제기한 이 봉천동 주택 세채 거래 시점이 2004년이에요. 네, 강경화 후보자의. 그럼 뭐냐면은 이때는 공시지가로도 신고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강경화 후보자가 이때 또 한국이 없어서 이분이 계속 유엔에서 일을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사들이 2004년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최소한 이걸 얘기를 해줘요. 이게 최소한의 검증 틀이에요. 이미 김상조 후보자 때 나온 틀이에요. 근데 이걸 말을 해주느냐? 말을 안 해줘요. 그냥 이런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다운계약서가 왜 문제냐면은 소득세 탈루로 이어져요. 왜냐면 낮게 신고하면은 내가 그 부동산 거래를 통해서 내가 취득한 소득이 굉장히 적게, 실제보다 훨씬 적게 신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히 소득세가 적게 내도 되죠. 그러면 방송사에 다 어떻게 보도하느냐? 이거를 팔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소득세 탈루 의혹이 있다고 보도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끝나죠. 이태규 의원은 또 여기다 뭐라고 말했다. 증여세를 뒤늦게 낼 때 함께 내지 않은 것은 명백하게 세금을 탈루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명백하게 은폐해온 것입니다. 네, 하고 끝나죠. 네. 그런데 방송사 중에 딱 한 군데가 말을 했습니다. JTBC가 말을 했어요. 과거에도 사실 다운계약서 문제는 여러 후보들에서 문제가 되긴 됐었는데 다만 그것이 이제 2006년 이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 이후와 그 이전으로 나눠서 접근하는 것이 뭐 맞긴 맞는데 그 전에 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뭐 문제제기 많이 있어 오긴 했습니다. 지금 나온 다른 후보들도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2006년 이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매매를 하는 그 사람들은 얼마로 신고됐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았어요. 본인이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잘 안 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다 대행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손석희 사장이 실제로 이런 말도 해요. 2006년 이전에 이제 했으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다운계약서 의혹을 할 때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해요, 보도에서. 그러니까 JTBC는 사실 제대로 짚어준 면이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강경화 후보를 감싸고 돌자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사실 다운계약서가 2006년 이전에 했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득세 탈루로 분명히 이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동산 판 사람이 소득세를 탈루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은 충분히 가능해요. 의심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떻게 따져야 되냐면은 소득세 탈루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감면되는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국세청에 신고할 때 이중계약서를 낸대요. 뭔가 다른 계약서를 하나 더 낸다는 거예요. 다른 증거물을 더 제출한다는 거죠. 세금 낼 때. 그래서 그 이제 소득세 탈루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건 또 그 이중계약서 여부를 봐야 된대요. 그거는 2006년 이전에도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체크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놀랍게도 KBS가 방송에 나온 보도는 아니고 KBS가 꼭 이렇게 인터넷판으로 좋은 보도가 나와요. 다운계약서 의혹을 아예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인터넷 보도가 있어요. 다운계약서 의혹을 볼 땐 이런 걸 보셔야 된다. 딱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첫 번째 짚어주는 게 그 2006년 법이 생긴 기준. 두 번째, 그렇지만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니다. 세금 탈루 여부를 봐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 이중계약서 문제가 깔려 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김상조 후보자는 이것조차 문제가 안 된대요. 왜냐면은 김상조 후보자는 이게 이제 소득세 탈루가 되려면요. 그러니까 내가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해서 소득세 감면 이득을 보려면요, 다가구 소유자여야 된대요. 1가구 1주택이 아니어야 되는데 네. 1가구 1주택일 때는 상관없다. 1가구 1주택이면은 애초에,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인 사람이 그거를 팔 때는 다운계약서를 쓰던 말던 애초에 소득세가 이렇게 면제된대요. 그러니까 감면 볼 게 없는 거예요. 애초에 면제기 때문에. 그래서 김상조 후보자에 가해졌던 그 모든 공세는 굉장히 무의미했던 거예요. 아무런 이득을 볼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KBS가 그 인터넷판 기사에 그걸 지적해주면서, 하지만 강경화 후보자는 다르다. 왜냐면 1가구 1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가해지는 다운계약서 의혹은 굉장히 무리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분은 간행대로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나오는 보도는 무조건 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서 지금 다운계약서를 썼다고 보도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그런 보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자 또는 방송사 또는 매체들이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고, 최소한 2006년에 법이 생겼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검증의 틀이라는 거죠. 근데 방송사들이 그것조차도 안 했다. JTBC 정도만 언급을 했다. 이렇게 좀 짚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방송사들 특히 이제 모든 매체가 마찬가지일 텐데, 제가 볼 때는 기자들도 그러니까 매체들도 알아요. 다운계약서가 문제가 안 된다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무조건 일단 보도를 내고 모는 거예요. 이게 내로남불이야? 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막가파식 보도라 그러는데, 예, 이게 막가파식 보도라고 하는데 일단 내고 보자요, 사실은. 하긴 뭐든 써야 네, 되니까. 이슈가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 매체가 자기네가 강경화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사실 상관이 없어요. 일단 이슈가 되니까 내고 보는 거예요. 이런 특히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이런 보도를 내서 일단은, 심지어 예를 들어서 나만 안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또 클릭수가 떨어지잖아요. 일단 내야 되는 거예요. 일단. 클릭수가 네. 떨어져. 의혹.
그런 경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다운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심지어 김성조 후보자 때 한번 대었어요. 언론들이 욕 좀 먹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강경화 후보자 또 이렇게 다 낸단 말이에요. 또 아무튼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다운 계약서고 뭐고 자꾸 얘기하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가 정말 나쁘다는 인식을 이제 강하게 하고 최소한 사회적인 지도층 인사들이 부동산 투기한 것에 대해서 도덕성 검증을 그러니까 탈루 그 자체보다도 사실 그 부분을 굉장히 이제 요구했던 것이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어느 정도 이 장관급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 부동산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고 1가구 1주택만 하는 사람도 사실 별로 없고 우리 사회에서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증권이나 뭐 예금이나 부동산이나 어딘가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 계속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거듭 얘기하지만 뭐 위장전입이나 이런 모든 것이 뭐 병역이나 이런 것이 이제 투명해지는 사회가 왔으니 우리가 자기 관리를 잘하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이게 옛날에는 그냥 관행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부동산을 사놓는 그냥 습관적으로 사놓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차익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거기서 어딘가에서는 소득세 그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그러니까 그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그런 머리들이 다 예전에 있었고 안 걸리는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냈던 그 5대 그 배제해야 될 그게 너무 엄격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거듭 근데 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또 그런 그 도덕성에 대한 어떤 기준 이런 게 높아지는 것은 맞아요. 그 좋은 현상이고 그리고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많이 열리는 시대예요 이제는. 그래서 그런 기준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말하니까 또 굉장히 또 강경화 후보자를 굉장히 감싸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운 계약서 의혹 하나는 이거는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무리한 점이 있고 지금 다른 의혹들이 많은데 다른 거는 저는 너무 정책 검증이 없어서 아쉬운 거지 다른 거는 충분히 정당한 의혹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 위장 전입 본인이 다 인정했죠. 네. 심지어는 거기 위장 전입 한 집이요 7, 8명이 막 다 들어있는 엄청 문제가 있는 집이에요. 수상하죠. 네, 그건 맞아요. 그건 뭐 정당한 의혹이고. 그리고 앞선 증여세 탈루 의혹도 그거 다 뒤늦게 내시고 사과하셨죠. 다 정당한 의혹이죠. 뭐 김희수 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같은 경우에도 5.18 처벌, 시민군 처벌한 거 이거 정당한 의혹 제기란 말이죠. 다른 거는 괜찮아요. 다른 건 괜찮은데 뭐 그런 근데 문제 그걸- 제기를 뭐 조선일보가 한다던가 그렇죠. 그러면 이게 참 자유한국당이 한다는 게 네. 진짜 그러니까 어이없어. 뭐 그렇죠. 그게 사람 말하는 발화자의 어떤 자격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그거는 꼴깍 떤다 맞습니다. 이런 느낌이 요거는 넘어갈 수 없는 문제긴 한데 아무튼 그러니까 의혹이라기보다는 비판점 자체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비판점들인데 그리고 뭐 이거 관련해서 지금 방송 보도랑 같이 신문 보도 똑같은 네네.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별도 보고서로 나가진 않았고 요거 하나만 떼서 보고서로 쓰면 너무 지나치게 부각하는 것 같아서 너무 짧기도 하고요. 그 청문회 보도랑 같이 전후로 해서 좀 비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빼놓긴 했는데요. 오늘 다운 계약서 얘기 나온 김에 신문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도했는지 좀 간단하게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다운 계약서 작성 의혹 관련된 그 내용을 제목으로 뽑아서 보도한 거는 조선일보랑 한겨레밖에 없었습니다. 네. 또 다들 안 했네 신문은 또. 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신문은 대체로 그런 의혹들이 보도가 되냐면 다운 계약서, 논문 표절, 뭐 위장 전입 이런 의혹들을 쭉 나열을 해요. 그냥 그냥 다 줄- 하긴 다 했겠다 그럼. 한 줄로 쭉 나열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요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매체 6개가 다 하긴 했죠. 다 하긴 언급을. 했는데 네. 요거를 굳이 이 중에서 설명을 안 다운 한다. 계약서를 네. 제목으로 뽑아서 지적을 한 거는 이 두 매체였다는 의미고요. 제목이 어떤 식으로 뽑혔냐면은 조선일보 제목은 한국당 큰 따옴표 강경화 후보자 봉천동 주택 세 채 팔면서 다운 계약서 작성 의혹 이거였고요. 한겨레는 김동연 현역 입대 회피 의혹 강경화 다운 계약 논란 불거져 이런 식이에요. 근데 네. 이게 이 두 보도가 모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봉우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2006년부터 관련 그 기준이 세워졌다는 걸 일단 언급을 안 해요. 둘 다. 네, 둘 다 언급을 안 합니다. 네. 그리고 둘 다 자유한국당의 어떤 의혹 제기를 소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외교부 측의 어떤 해명을 붙여주는 정도에서 딱 그치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만 돼 있고 의혹이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가치 판단이 없어요. 네, 검증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굳이 제목으로 뽑아서 낸다는 거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약간 어떤 선정성? 그러니까 이 문제, 네. 딱 이 문제. 그러니까 자극적으로 보도하고 싶은 맞아요. 어떤 마음 네. 혹은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어떤
내가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뭐 그런 건 있을 거기에 모르지만, 대한 그런 거는 모르지만. 잘 모르지만 일단 내가 기자니까 일단 한번 의혹 제기를 한번 해서 말을 해줄 필요는 있어. 막 이런 어떤 고집 그런 걸 보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안 해도 되는 말을 굳이 뭔가 내가 한마디 더 함으로써 뭐 어떤 보든지 기억이 네, 나는 느낌이 것 같아요. 좀 그런 느낌이 있죠.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이 두 보도는 그래서 상당히 똑같은 측면에서 심각하게 문제적이었다라고 네. 생각을 그러면 합니다. 조선일보도 한겨레도 네. 다 2006년 이전 뭐 그- 이런 얘기는 네, 없었어요. 언급 없습니다. 그러면 근데 다른 방송사들, 다른 신문사들도 다 언급만 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네. 사실상 얘기를 다 안 해준 거죠. 그죠. 제대로 해주는 곳은 사실 네. 없고 근데 그나마 이제 그걸 부각하지 않았다. 그냥 네, 여러 다른- 개의 의혹들과 함께 뭉쳐서 보도를 했느냐 아니면 요것만 또 굳이 한 번 더 부각을 했느냐의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네. 같아요. 아무튼 이 다운 계약서 논란은 좀 부동산은 과도합니다. 핵심을 지키려면 자유한국당 윤영석 따옴표 열고 다운 계약서 의혹 이렇게 나가야 되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방송사들이. 제가 볼 때 다른 매체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아니 자기네들이 취재한 것도 없이 그냥 그렇죠. 그 네. 말만 있으면 네. 그러니까 그거 이거 좀 큰 문제가 커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의 보도는. 그래서 저는 네.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소스를 누구한테 받아서 취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취재는 할 수 있잖아요. 무조건 다운표 처리 안 하고 지금 말한 것처럼 취재가 제대로만 되면. 근데 이제 다운 계약서 문제를 막 비판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얘기하겠지만 다운 계약서가 시기가 언제인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얘기들을 다 붙인 다음에 그 자유한국당 어떤 의원은 이거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렇다. 이렇게 했으면 저는 그거 뭐 단독이든 뭐가 됐든 자기가 그 문제를 제대로 취재해서 보도했으면 괜찮은데 그 사람 주장을 그대로 가져와서 전혀 그것에 대한 해석이 없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최소한 양심을 지키면 다운표 보도를 해야 된다고. 네네. 네. 그리고 가장 물론 취재를 안 하진 않았지.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다운 계약서 봉천동 다운 계약서 방송사니까 거길 가요. 취재를 한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취재를 한 거지. 네. 그 집에 가서 보았으니까 이렇게 막 화면으로 보여주니까. 아무튼간에 근데 보도의 핵심 내용은 이미 낮에 나온 거라고요 자유한국당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보도 행태 자체가 상당히 잘못됐다. 뭔가 추가적인 취재가 있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인 검증이 있어야 돼요. 추가적인 검증. 검증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보도들이 상당수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증여세 탄로와 다운 계약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100% 그런 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송 보도에서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이 의혹 내용이 뭐고 방송사들이 검증을 했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다운표 보도를 했다 그래도 그렇게 썩 좋은 행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특정 후보자, 그러니까 선거 후보자는 아니지만 특정 내각 후보자의 실명이 거론되는 폭로성 보도란 말이에요. 그런 보도일 경우에는 반드시 검증이 들어가야 돼요. 받았으면 안 돼요. 무조건. 물론 이게 이제 방송사들이 자기네가 열심히 취재해서 나온 뭔가 정말 단독, 순수한 의미의 단독이라면 보도를 할 수 있죠. 검증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그거 자체가 검증이 되잖아요. 검증의 의도가 되잖아요. 근데 심지어는 그런 경우에도 방송사들은 검증을 해야 돼요. 이게 사실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각계의 의견은 어떻게 되는지. 찬반의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의혹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나오는 보도들 보면은 그런 검증을 전혀 행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채널A가 단독을 낸 증여세 탈루, 해운대 콘도 증여세 탈루 같은 경우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오늘 채널A는 강 후보자의 남편이 큰딸에게 콘도미니엄을 사주면서 이 딸이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취재했습니다. 콘도가 있는데 부산 해운대에 콘도가 있는데 그거를 이일병 교수죠. 남편분하고 큰딸하고 공동명의로 구매를 해요. 구매했는데 9개월 만에 그걸 팔아요. 그걸 팔아서 이득이 발생하잖아요. 판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공동명의니까 팔았으니까 이득이 발생했으면 딸도 이득이잖아요. 자, 이게 지금 제기하는 의혹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증여세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빠가.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일병 교수가 전화를 하니까 이일병 교수가 다 얘기를 해요. 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법을 잘 몰랐다. 법을 잘 몰랐고 왜냐면은 나는 그때 팔았을 때 생긴 돈을 다 내가 가져갔다. 심지어는 그게 지금도 내 통장에 있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안 줘도 된다고 생각했다. 딸한테 돈 준 게 없으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냐면은 이 건에 대해서는 이일병 교수는 채널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증여세를 안 낸 잘못은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콘도 대금은 모두 내가 부담했다. 아내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경화 후보자가 뭐 일부 의도적으로 증여세를 탈루했다거나 이런 의혹까지 이런 것까지 가는 건 좀 무리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걸 채널A가 또 해명을 붙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요 할 말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단독을 붙여서 보도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간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다른 매체들이 보도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보도하기 좀 너무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의혹이라고까지 하기 좀 무리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강경화 후보자가 증여세 탈루가 3번째인데 증여세를 냈단 말이에요. 밝혀지자마자 미안하다 그러면서. 근데 지금 이거는 안 내요. 왜 안 낼까요? 낼 필요가 없으니까 안 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다른 매체도 보도를 안 하고 있다로 요약이 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이전에는 위장 전입이 큰 이슈였고요. 이 이제 청문회 직전인 5일과 6일 양일에는 딱 2가지인데, 그러니까 5일날 나온 그 의혹은 뭐냐면은 딸한테 돈을 줬는데 그 과정에서 증여세를 안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세 탈루 의혹입니다. 그리고 6일날 나온 의혹은 강경화 후보자가 2004년도에 건물을 팔면서 다운 계약서를 썼다는 의혹입니다. 자, 요 2가지가 나오는데 다운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7개 방송사가 다 보도를 했어요. 근데 딸에 대한 증여세 탈루 요거는 채널A밖에 안 했습니다. 왜 그럴까 해서 봤더니 이 채널A 단독이에요. 4일날 단독을 냈더라고요. 근데 배나은 활동가랑 제가 어제 이 이제 강경화 후보자 의혹 보도를 이게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걸 논의를 하다가 이게 이제 무슨 증여세 탈루냐면은 부산 해운대에 있는 콘도를 샀다가 팔면서 발생한 이득을 딸한테 줬는데 왜 증여세를 안 내냐 이런 의혹인데 이거 채널A 단독인데 이거 동아일보도 단독을 냈죠. 신문사들이 보도를 안 해요 아무도. 그러니까 동아일보도 사실 어떻게 보면 보도를 했다기보다는 표 안에다가 그런 네. 의혹이 있다고 잠깐 한 줄 언급만 한 수준. 그러니까 채널A 단독인데 동아일보도 보도를 안 해준 거예요 사실. 그죠. 되게 이상하죠. 다른 매체들도 거의 보도가 안 나와요. 아무튼간에. 근데 왜 안 한 거예요? 별거 뭐 아니어서? 제가 볼 때는 해명이 다 됐어요. 강경화 후보자가 해명이 다 됐고 아니, 채널 세금을 냈다며. 낸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 이게 그러니까 증여세 탈루가 3번째예요. 그러니까. 네, 너무 증여세 많아서 지금 네. 여러 개가 증여세 탈루가 3번째인데 이 3번째 탈루가 이제 채널A가 한 건데 채널A도 자기네 보도 안에서 강경화 후보자의 이 해명을 다 말을 해주거든요. 그 해명만 보면요. 의혹이 아니에요. 끝났는 문제인데 괜히 단독을 내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내용인지는. 근데 그보다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이런 주요한 의혹들이 가만 보면요. 전부 자유한국당 또는 국민당에서 먼저 낸 거예요. 그래서 이 증여세 탈루 같은 경우에도 채널A 4일 단독이잖아요. 4일날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먼저 낮에 말을 한 거예요. 이런 의혹이 있다. 부산 해운대구의 콘도를 팔면서 이익이 발생했는데 그걸 딸한테 주면서 증여세를 안 냈다. 이전에도 증여세 안 낸 게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말을 하니까 뒤늦게 내지 않았냐? 이런 거는 완전히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다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채널A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단독을 붙여서 냈어요. 그거는 사실 다운표 보도 아닌가요? 그렇죠. 예. 왜 단독을 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더 새로운 내용. 이 의원께서 채널 A에게 단독권을 팔지 다 않으셨을까요? 이런 거예요. 딱 이런 거예요. 아니 그래도 먼저 그냥 말해버리면 그냥 그랬을 가능성이 언론사에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발언만 이거예요. 하시고 예. 자료는 다 채널 A로 줬어요. 그 이제 뭐 계약서라든가 네. 이런 증빙 서류들이 채널A 보도에서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언론사에서는 가장 먼저 보도하면 무조건 단독이. 이 사안이 알려져 있던 안 알려져 있던 상관없이 먼저 보도하면 단독이기 때문에 네. 우리도 앞으로 단독을 붙일까? 우리보다 먼저 지적한 사람이 없을 때는 단독. 부끄럽네요. 매일 자동 나오겠네. 자 그리고 하나 더 다운 계약서 이건 이제 봉천동에 있는 주택 세 채를 팔 때 다운 계약서 썼다는 건데 요것도 이제 6일날 요게 나온 건데 요것도 6일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 이분이 자유한국당의 청문회 대책회의에서 낮에 먼저 말을 했어요. 방송사에 또 그걸 다 받았어요. 이건 단독을 안 붙여요. 자세한 근거가 없나 봐. 아니면 윤영석 의원이 안 줬겠지. 그래서 이거는 다들 받았었어요. 자유한국당은 이 가운데 세 채를 파는 과정에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강경화 후보자는 답했습니다. 나는 당시 유엔에서 근무하던 때여서 이런 거래 가족들과 법무사가 알아서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문제인 게 뭐냐면은 아까 변화한 독가가 다운표 보더라고 했는데 다운표 처리도 안 해요. 그냥 이런 의혹이 있다고 객관적인 것으로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당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나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의 발언을 그냥 덧붙여요. 불법 행위에 그런 그 의혹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중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국회의원이 말한 것처럼 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국회의원이 의혹을 말해서 의혹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자기네들이 보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양심을 지키려면 다운표 보도 처리를 해야죠.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채널A가 다운계약서, 뭐 이거 다른 방송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최소한 양심, 김동현 그리고 김희수 요 세 분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송사들이 그 이전부터, 어제는 이제 청문회 당일이었으니까 또 보도가 나왔겠죠. 근데 그 이전에 6일까지 이미 그 이제 새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 보도들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참 아마 이게 신문도 마찬가지일 텐데 아쉬운 것이 뭐냐면요. 이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어떤 보도들이 나오는데 정말 정책 검증은 단 한 건도 없어요. 뭐 정책 검증이 하면 좀 이상. 그 사람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예를 들어서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 유엔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어떤 실무를 한 건지. 그러니까. 그래야 판단할 거 아니에요, 국민들도? 그죠. 거기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네. 이런 것들. 정말 농담이 아니고 방송사에서는 신문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단 한 건도 그런 보도가 없습니다. 신문은 있긴 있습니다. 그래? 아, 이래. 또는 뭐 그 사람의 정책적 색깔이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전혀 나오지 않는 거죠. 참 아쉬운 부분인데. 그러면은 무슨 보도만 하냐? 다 그냥 의혹 보도뿐이라는 거죠. 이게 참 그러니까 선거랑 약간 비슷한 선거 보도랑 약간 비슷한 경향이라고도 볼 수가 맞아요. 있겠습니다. 예. 요즘 아무튼 의혹이 참 유행이야,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방송사들 또는 이제 다른 매체들, 언론들의 후보자들에 대한 이런 의혹 공세가 과연 정당하냐? 이런 보도들이 정말 잘된 보도들이냐? 의심의 눈초리가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5일과 6일 그 기간 동안 나왔던 방송사들의 새 후보자의 의혹 관련 보도를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요 이틀 동안 생각보다 그렇게 막 뭐 엄청나게 많은 보도를 낸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채널A가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를 냈어요. 채널A가 이틀 동안 이 새 후보자에 대한 의혹 보도량이 4건입니다. 그래서 4건이니까 뭐 하루 2건씩이니까 뭐 그렇게 썩 많이 한 건 아닌데, 아무튼 간에 이제 이 보도들은 전부 이제 의혹 보도들이다. 그래서 다른 방송사들도 2건에서 3건 정도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마 느끼신 분들이 있겠지만 대다수의 의혹 보도는 누구한테 쏠리냐면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한테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 5일과 6일 이틀 동안 나왔던 강경화 후보자 관련 의혹은 방송 보도에서는 한 2가지 정도